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이번 주는 김선우, 김강민 해설위원, 류선규 전 SSG 단장, 그리고 정세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두 분이 특별한 분들이시잖아요. 써니 언더 비스트로 큰 화제를 모았던 두 분이 오늘 또 오랜만에 함께 나와주셨어요. 근데 이번 주 예고는 조금 평범했거든요. 아쉽지는 않으셨는지. 지극히 정상적일 때의 영상을 찍었다. 네,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전 평범한 게 더 좋다. 근데 또 저희 원조 정반꿀과 류방꿀 이 두 분 듀오도 2주 만에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남긴 영상 편지 혹시 봤습니다. 보셨나요? 예.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저한테만 보내죠? 여기도 계시는데. 아 근데 왜냐하면 저희는 경쟁하는 관계고 네. 또 이제 우리 회장님은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래부터 잡아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 어차피 승리는 하늘이 점지해준다. 아. 하늘의 뜻을 마음을 좀 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이런 들으면- 마음이구나. 근데 누가 들으면 엄청 앞서가는 줄 알겠어요. 지금 3승이잖아요, 3승. 삼승. 네, 3승 갖고. 1등이니까요. 네. 네, 그러면 지난주 경기 만나볼게요. 별점과 한 줄 평으로 이번에도 만나보시죠. 단장님이 롯데 한 줄 평을 써주셨잖아요. 봄날은 간다, 여름도 봄같이 또 물음표가 있어요. 이 물음표는 또 어떤 의미죠? 봄에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여름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우 의원님 생각이 저는 궁금한데 5강에 롯데를 넣어주셨던 분이시란 말이에요. 요즘 활약 어떻게 보세요? 초반에 우리가 롯데한테 주목했었던 건 선발 로테이션 때문에 좀 이겨나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공격은 워낙 수치가 단장님께서도 좋아요. 말씀하셨지만 수치가 좋은데 거기다 투수력까지 되고 김원중 완벽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점에서 롯데가 선발로 버티고 나니까 이렇게 강한 롯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다른 상대들이 상대한테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치는 게 롯데 경기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롯데가 올해는 여름까지 좀 이게 갈 것 같은 게 계속 새로운 선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주엔 장두성 선수가 또 그랬고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장두성 선수는 이 하위권 라운드의 반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8년 드래프트에서 10라운드 93순위입니다. 거의 맨 마지막에 지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황성빈 선수의 부상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두성 선수는 이 김태형 감독의 선수 보는 눈이 적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김태형 감독이 롯데 부임한 후 백업 선수들의 기량은 꼼꼼히 체크를 했습니다. 장두성 선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고 하고요. 지난 겨울에 이 김태형 감독이 장두성 선수에게 특별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바로 타격 시 장두성 선수가 좀 움직임이 크고 좀 큰 스윙을 했는데 작은 선수는 좀 몸집 그 스윙을 좀 줄여야 한다. 그러면서 좀 움직임을 줄이면 잘 칠 것이라고 했는데 조언이 적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격하면 또 우리가 위원님 말씀 들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도성 선수? 황성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도 그 자리를 놓고 두 명이서 경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회장님 한 줄 평은요. NC 집이 좋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드디어 NC가 이 2달간의 원정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실제로 NC는 지난 5월 말 그 복귀를 예상하고 투트랙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30일 홈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순부터 한 팀은 창원에 가서 또 한 팀은 울산에서 이렇게 시즌 복귀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칠행시라는 좀 낯뜨거운 이런 일도 있었지만 지역 상권 피해가 좀 크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27일부터 2군 경기를 좀 준비를 하면서 30일 날 들어가는 게 이렇게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NC가 힘든 원정 생활에도 불구하고 5월 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약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번 주 나눌 주제들 비하인드 이슈로 만나볼게요. 한화 헤어질 결심, 여름 대비 팀별 반등의 기는 기아는 왜 못 치고 올라오나. 첫 번째 주제는 한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최근에 플로리얼 선수에 대한 교체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좀 교체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기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하나 외국인 선수 실무 담당자인 이 팀장급 인사가 최근에 미국에서 외국인 타자를 살펴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외국인 선수들이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은 몸값이 좀 비싸고요. 아직까지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잔류에 상당히 더 도전을 하겠다는 뜻을 좀 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적료가 발생을 합니다.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 선수. 이런 것들이 좀 종합해서 한화가 보러 가긴 했지만 이렇게 뚜렷한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이 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지도 궁금해요. 프런트와 현장에서 동시에 저는 의사가 좀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복이 좀 심한 게 좀 문제입니다. 하나 타선이 지금 리그에서 썩 경쟁력 있는 타선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노시안 선수, 최은성 선수가 이제 기복이 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 방으로 좀 쉽게 점수를 낼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내부적으로 12연승을 달린 직후에 좀 시즌 성적, 시즌 목표치를 조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감독이나 프런트에서는 한 5강권 안에 드는 건데 지금 하나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큰 것 한 방을 때려주고 있는 타자,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 장타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비를 한번 보면 레전드이신 레전드 중견수 김강민 위원님 보시기에는 플로리오 수비는 어떤가요? 대체 수비가 좋다고 해서 데리고 온 선수인데 수비에서 그렇게 큰 안정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평범한 타구에 실책이 조금 많이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데리고 온 선수라고 하기에는 수비에서 좀 약점이 좀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강의 선발진을 구축하고 있고 이제 수비 쪽에서 굉장히 탄탄해야 이제 좋은데 평범한 쪽에서 이제 실점이 이제 많은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 주니까 강한 게 맞아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합니다. 그러면 구단을 운영해 보신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2달이 지났잖아요. 3월 22일 개막했으니까 이 2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미 이 선수는 검증이 다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정세영 기자님이 기복이 있다는 표현은 이 고점이 높은 경우에 쓰는 표현 아닌가. 솔직히 저는 고점이 안 높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매워요. 아니, 그러니까 타격에 대해서 고점이 안 높은, 실링이 안 높은 선수기 때문에 기복이 있어도 밑에서 기복이 있는 게 아닌가. 외국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OPS가 0.8은 넘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지금 0.7 초반대니까 이러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중견수는 누가 봐야 되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야수는 얘기하셔야죠. 일단은 일단은 이진영 선수가 아마 보지 않을까. 그리고 뭐 문현민 선수가 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제 센터 라인이 이제 강한 팀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중견수 자체가 그렇게 되면 조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좀 번갈아가면서 뛰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왜 말씀하실 때 제 눈에 자꾸 김강민 위원이 왜 자꾸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연전 중에 한 경기밖에 뛸 수 없어서 은퇴했습니다. 네. 자꾸 이 중견수 하면은 이 김강민이 떠올라가지고. 문현빈 선수 중견 수비는 어떨 것 같아요? 문현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외야를 꾸준하게 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견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제 커버하는 수비도 범위도 넓고 그런 포지션을 맡기기에는 조금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현빈 선수는 공격력에서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선수인데 수비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조금 반대로도 영향을 미칠 수 네, 있어요. 타격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김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진짜 완전 사령관 같은 그런 선수가 있어야지 어떤 선수를 메워서 이 경험적으로 또 경기를 끌어가고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지션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중견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이런 움직임을 안 한 건지 주말 시리즈에서 플로리오 선수의 타격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되면 교체가 안 될 수도 있나요? 하나가 지금 플로리오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견수를 누굴 쓸 거냐를 먼저 정하고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단 입장이면 중견수를 먼저 내부에서 있다면 내부에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트레이드를 먼저 하지 않을까. 순서가. 네, 이 작업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트레이드로 만약에 메우게 된다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뭐 선수가 있을까요?
여러 선수는 있을 것 같은데 카드가 맞냐의 문제잖아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장두성 선수 작년부터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타격이 안 됐던 거지 수비하고 주루는 거의 좋은 선수니까. 근데 뭐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런 선수가 한화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뭐 장두성 선수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원석 선수도 어느 정도의 그 정도 포텐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플로리얼 선수 대체로 이제 중견수를 봐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격도 되는 선수가 봐야 하는데 이제 그 정도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지 않나. 그 외에는 저는 트레이드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 플로리얼 선수가 최근에 계속 리드오프를 이제 나가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로리얼 선수가 1번 타순에서 타율이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1번 타자가 굳이 빨라야 되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출루에 좋은 선수, 홍창기 같은 유형이 그런 게 더 맞지 않나. 출루가 더 우선이지 전 도루를 많이 하는 선수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의 1번 타자 고민은 사실 시즌 초부터 개막 전부터 고민이 많았잖아요. 네. 아직까지 이제 1번에 대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1번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플로리얼 선수가 1번의 대체자가 완벽한 대체자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럴 것 같고 그러면 계속 하나는 외부에서 선수 보강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보다 1번 타자이면서 좀 1.5군급 선수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계속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 봐서 외부에서라도 무조건 데리고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더워지면 잘 치는 선수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선수를 다시 영입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구단에 올해 오퍼를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선수로 이렇게 오퍼를 넣었었는데 소크라테스 선수가 부상 대체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금 문제 이런 것도 좀 살짝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로 잠시 왔다 가는 거는 소크라테스 선수의 이제 좀 손해가 될 것 같고요. 중도 교체, 완전 교체일 경우에는 한국행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내 리그를 뛰었거나 본인이 사용했던 선수들도 좀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인데 트리플 A에서 이제 상당히 좀 잘하다가 지금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약간 꺾이긴 했는데 시즌 초반에 트리플 A에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가 이렇게 원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키움에서 뛰었던 도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팀은 없습니다. 팀은 없는데 훈련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보류권이 이제 풀려 있기 때문에 어느 구단이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뭐 라이언 로다라는 선수가 뭐 FA로 방출이 돼서 지금 좀 시장에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실제 영입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KT의 쿠에바스 선수가 또 교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잘해줬는데 좀 부침을 겪고 있잖아요. 이 부분 또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니까 변화구의 꺾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무뎌졌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카운트 싸움을 할 때 뭐 커터, 슬라이더 이런 것들이 회전이 굉장히 좋고 예리하게 꺾여 들어가는 게 이 쿠에바스 선수의 장점이었었는데 최근에 투구들을 약간 좀 밋밋하게 잡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호심투심에 이 스피드가 난다 그래도 변화구가 꺾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가다가 타이밍이 맞고 안타를 많이 허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미세하게 밸런스가 틀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빠르게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나 타구단 스카우트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교체를 염두에 두고 리스트를 지금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그러면 두 선수 이외에도 혹시 외국인 선수 중에서 좀 위태로워 보이는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삼성의 레이에스 선수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와요. 기복이 너무 심해요. 퐁당퐁당이 너무 심해서 포스트 시즌을 염두에 두면 삼성은 반드시 외국인 투수를 교체하겠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좀 시장에 많은 외국인 투수들이 미국에서 좀 풀려나는 상황입니다. 이때 삼성이 교체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성적만 놓고 오면 카디네스가 좀 안 좋아 보여요. 푸이그 내보내고 알칸타라 데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성적만 놓고 오면 카디네스가 가장
위험한 선수죠. 카디네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구단에서 얘기를 하는 게요. 6월 달에 가족들이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으면 구단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카디네스 선수가 미국에 이제 출산휴가를 다녀온 지 공교롭게도 좀 부진했었는데 가족들이 함께 이제 다 들어와 있으면 이 선수가 좀 어떻게 기운을 좀 받을 달라질지. 것 같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 같다는 게 키움 구단의 설명이었습니다. 과연 한화의 헤어질 결심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여름 대비 팀별 반등의 키는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벌써 6월입니다. 이제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각 팀의 가을 야구 향방을 어떻게 이제 연결시킬 것이냐 이걸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쵸?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6월부터 좀 더위가 빨리 온다는 좀 예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일찍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올해 KBO 리그가 예년에 비해서 불펜 소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게 지고 있는 경기에 필승조를 잘 쓰더라고요. 원래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팀들은 아무래도 여름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체력적으로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여름에 경기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베테랑이 많은 팀 이제 체력 관리에 굉장히 이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말년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혹서기가 어떤 팀에게는 위기가 되고 어떤 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반등의 키를 쥐고 있는 선수는 각 팀별로 어떤 선수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패널들이요. 이제 김선호 위원님은 투수, 김강민 위원님은 타자, 그리고 두 분은 투수, 타자 상관없이 반등의 키를 쥐고 있는 선수들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LG부터 보면 이제 김강민 위원님은 일단 제외하면 유영찬 선수가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유영찬 선수의 지금 몸 상태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유영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18일 날 불펜 피칭을 이제 40개 정도를 던졌는데, 그리고 22일 날 이제 실전 등판을 했는데요. 이때 그 실전을 마치고 현장에서 나온 평가가 포크볼, 직구 모든 부위가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날 2군 경기에서 한 번 더 던지고 이제 올라오는 걸 결정할 것 같다는데요. 곧 복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덕주 선수 이야기를 좀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요. 예상보다 지금 회복이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6월 중순에는 팀에 복귀할 것 같고 고요. 그리고 엘리에이즈 아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30일 등판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코엔 선수가 29일 날 등판하고 말소하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30일 날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돌아오면 얼마나 더 선도에서 더 강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10개 구단 중에서 LG가 가장 야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수비 같은 경우는 거의 넘사벽 수준? 이런 수준이고, 그러니까 물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야수들이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좀 야구를 잘 알고 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제 부상 선수가 좀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투수에 돌아오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전력이 더 배가 될 가능성이 높은 팀이죠. 그러면 타자를 담당해주신 김강민 위원님이 뽑아주신 신민재 선수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셨나요? 첫 번째는 상대편에서 야구할 때 굉장히 얄밉게 잘해요. 야구를 잘하고 그리고 좀 안 좋을 때 풀어줄 수 있는 이제 뛰거나 작전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신민재 선수고 2년 성적에 비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 좀 떨어져서 다른 선수랑 이제 바꿔가면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 이제 신민재 선수가 좀 좋아져서 이제 2루로 나오게 되면 이제 박혜민 선수하고 둘이서 같이 뛰면 좀 앞에서 이렇게 좀 흔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롯데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새로운 외인 투수 감보아 선수를 두 분이 뽑아주셨네요. 이 선수 퓨처스리그에 한번 등판했다고 하는데 써니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봤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좀 높은 타점에서 던지더라고요. 거기서 떨어지는 이 커브의 각이 굉장히 좀 빠르고, 근데 1차적으로 이제 눈에 들어왔었던 거는 이 킥모션이 좀 크기 때문에 향후 이 KBO 팀들은 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 뛰는 야구를 하면은 과연 이 감보아 선수가 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대응을 할까? 이게 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첫 등판을 지금 한다 그러니까 그 등판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선수의 장단점을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류성규 단장님께서 뽑아주신 선수는 최준용 선수. 지금 롯데가 불펜이 좀 소모가 좀 많은 팀 중에 하나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해줘야 되는데 정천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팀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최준용하고 나눠서 하면은 롯데가 이제 여름에도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엄상백 선수가 2표 나왔고 단장님께서 외국인 타자라고 적어주셨는데 플로리얼 선수가 교체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선수인가요? 아니요, 플로리얼을 포함해서. 아. 네, 그러니까 플로리얼이 있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외국인 타자가 타격의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지금 하나 타선에서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엄상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구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 평균 직구 구속이 시속 147.8km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6km로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 최근 2년간 구속이 좀 떨어졌던 게 상당히 좀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엄상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좀 가장 불운한 시즌입니다. 이 통삼 바비비라고 하죠. BABIP가 0.318, 3할 1푼 8리인데 올해는 3할 7푼입니다. 좀 운도 많이 안 따라주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뭐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엄상백 선수는 3쿼터로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스피드가 떨어지면은 타자들의 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편안해져요. 네. 그래서 이 엄상백이라는 선수는 파이스로잉이 빠르게 체인지업이 던져지는 거하고 파이스로잉이 느리게 체인지업이 던지는 거는 이 타자들이 치는 게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스피드가 포심이 그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체인지업을 던질 때도 그 파이스로잉도 느려졌을 거고 무브먼트도 느려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엄상백 선수가 이 슬라이드하고 커터를 던지는데 지난 시즌에 이 좋은 경기들을 보면 이 빠른 스피드에 살짝 휘어지는 이 커터 때문에 타자들이 이 대응하는 게 좀 힘든데 올해는 그 구종을 좀 많이 줄이고 체인지업을 던지더라고요. 여기서 이 엄상백 선수가 약간 좀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인한테 이제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이 장점이 약간 없어진 상태에서 투구를 하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강민 위원님이 키플레이어로 안치홍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안치홍 선수는 2할 후반에서 뭐 3할 초반까지는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선수이고, 특히나 클러치 때 좀 좋은 성적을 또 내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오면 공격 쪽에서는 굉장히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SSG 한번 볼게요. 네 분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단장님께서 박성원 선수를 반등의 키로 뽑아주셨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아까 김강민 위원이 LG 신민재를 거명하듯이 그런 비슷한 느낌. 이유거든요. 저는 박성환 선수를 보면서 이 컨택이나 성공안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그게 좀 약간 좀 무너진 느낌? 그런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부에 좀 물어봤는데 뭐 ABS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생각지도 못한 스트라이크 콜이 들어오니까 이 선수가 초구부터 치는 유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삼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멘탈이 좀 흔들린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박성환 선수가 사실 하위 타순에서 이제 지난해나 보면 좀 활약을 했었는데 올해 타선이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서 박성환 선수가 또 최정 선수도 빠지면서 앞에서 때려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타순을 좀 올렸습니다. 요게 좀 많이 본인에게 부담이 좀 되지 않았나. 지금 또 박성환 선수를 대체할 만한 유격수가 확실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박성환 선수의 출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충분히 일리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네, 상위 타선 올라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이제 살아나는 선수들이 같이 생기면 박성원 선수도 자기가 좀 편안한 이제 타순으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에레디아 선수를 꼽았는데 에레디아 선수는 단순히 타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야구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잘해요. 또 확실히 쿠바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팀 뭐 빈틈을 찾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에레디아 선수 4번 타자를 치지만 투수 상황에 따라서 기습번도도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이 선수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야구 잘하는 선수다 하면은 이종범 코치님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이 진짜 그렇죠. 다 잘하잖아요. 좋게 평가해 주시고. 네, 다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레디아 선수는 지금 누나가 최근에 이렇게 좀 고국에서 돌아가셨는데 SS 선수들이 그 모여서 마운드에서 추모하는 걸 했습니다. 이 에르디아 선수가 엄청나게 그 부분에 감동을 하고 눈물까지 흘렸다라고 했고요. 5월 말쯤에 복귀가 바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에르디아 선수는 SS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팀들도 계속 볼게요. NC 그리고 기아.
두산은 돌아올 선발자원 구창모, 이일이, 곽빈 선수가 많은 표를 받았는데요. 어느 팀이 가장 목 빠지게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세 팀 다 급해요. 네, 세 팀 다 급하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곽빈 선수는 지금 좀 빠르게 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두산이 콜 어빈 선수한테 기대한 게 많은데 콜 어빈 선수가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10개 구단에서 가장 급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다승 왕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등판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가장 좀 빠르게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NC 구창모 선수의 근황을 좀 체크했는데 현재 네. 이제 휴가를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일은 6월 17일 혹은 18일인 것 같은데 6월 중순에는 복귀를 하고요. 휴가를 나가서 프런트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깨 상태 너무 좋다. 돌아가면 큰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퓨처스 리그 경기에서 어깨에 이제 타구를 좀 맞아가지고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현재 어깨 상태에 큰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했고요. 이호준 감독이 이제 구창모 선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5일 등판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이제 10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등판시켜서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등판 간격을 좀 줄여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 초반부터 우승 후보로 꼽혔던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위권에 합류하지 못했는데 키플레이어로 두 분은 이일이 선수를 뽑아주셨어요. 지금 사실 타격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불펜이잖아요. 불펜에 이제 기존 선수로 이렇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 생각을 바꿔서 선발이 좀 오래 던져줘야 되지 않나. 6이닝 이상을 던져줘야 좀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리 선수가 이번 주에 퓨처스 등판이 예정돼 있거든요. 한 달 후에 이제 1군에서 89 이상을 던진다고 하니까 불펜의 약점을 좀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6월 중순 정도에 이제 복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올러네일, 양현종, 김도현 여기에 이제 한 자리가 좀 애매한데 이의리 선수가 오면 완벽한 이제 선발 핏이 맞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요, 김강민 위원님 제외하고는 모두 불펜 투수를 이제 뽑아주셨는데 역시 삼성 같은 경우는 마무리 투수가 키를 쥐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김지훈 선수가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이호성 선수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김지훈 선수가 뭐 빠르게 컨디션이 올라야 되는데 스피드가 갑자기 막 빨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셋업맨 역할을 김지훈 선수가 잘 해주고 또 그러면서 안정적인 이 투구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호성과 함께 더블로 이제 마무리를 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호성은 끝까지 갈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배찬승의 역할이 중요한데 배찬승 선수도 초반보다 좀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불펜 운영이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승환 선수 복귀를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팬들도 있는데 오승환 선수는 올해 퓨처스 리그 경기를 보시면 정말 들쭉날쭉합니다. 좀 기복이 좀 심한 상황이라서 현재 박진만 감독의 구상에는 적어도 전반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더워질 여름을 앞두고 과연 어떤 선수들이 각 팀에서 핵심 선수가 되어서 팀을 잘 이끌어 줄지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아는 왜 못 치고 올라오나입니다. 이 절대 1강으로 불렸던 기아가요, 좀처럼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생각한 문제점은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런 답변은 단장님부터 솔선수범 해주세요. 아니, 저는 뭐 가장 큰 차이가 작년에는 리그 최강급의 불펜이었는데 기아 불펜이 지금은 불펜 ERA가 키움 다음으로 가장 나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반등의 가능성도 잘 안 보인다. 조상우 선수를 큰 기대를 하고 데려왔지만 부위가 계속 안 올라오고 있고 작년에 전상현은 정말 조카같이 중요한 상황에서 막 무사말로도 막아내고 이런 피처였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 정혜영 선수가 작년보다 훨씬 좋은 구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필승적 불펜이 괜찮겠다 싶은 선수가 없어요. 게다가 곽도교 부상도 좀 큰 것 같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불펜이 다 지금 다운되고 있는 거는 작년에 우승한 여파가 있는 거 아닌가. 기아의 불펜 평균 자책점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토요일 경기까지 5.77로 9인데요. 지난해 이맘때 딱 비슷한 시기 같은 날짜로 기준을 했을 때 4.7이었고요. 1점 이상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블론 세이브도 지금 8개로 리그의 2위고 지금 이범호 감독의 이 투수 기용이 조금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3차례의 킥오프가 나왔습니다. 불펜에 그만큼
좀 자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올해는 16번, 그러니까 7차례 정도 줄었다고 이렇게 보고 경기당 투수 사용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명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4.82명으로 좀 떨어진 수치들이 눈에 띕니다. 그 위원님께서는 기아의 지금 어떤 점 때문에 좀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보세요? 이전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포지션이 중견수인 것 같아요. 네, 소크라테스 선수랑 이제 최원준 선수도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성적이 조금 처져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범호 감독님이 이제 주전으로 낙점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우성 선수나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근데 이우성 선수는 다른 시즌보다 이전 시즌에 굉장히 잘한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걸 이제 올해도 똑같이 해주면 좋은데 자기 기대 이상의 항상 성적을 내는 거는 좀 불가능하니까. 작년이 잘한 거기 때문에. 네, 작년이 진짜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게 되니까 오히려 조금은 이제 처지는 게 아닌가. 이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팀 타격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타격이 올해는 외국인 투수들이 너무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타격이 강한 팀들이 조금 힘든 시즌을 보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두산도 타격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조금 성적이 좀 좋지 않고 뭐 삼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롯데는 진짜 강한 거네. 롯데는 못하는 선수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주전 선수들이 자꾸 빠지는 거 초반부터 그것 때문에 그 타선을 메우고 다른 선수로 또 이렇게 대처하고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좀 부진했을 때 또 누가 들어오는 걸 좀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또 다른 선수가 빠지고 저는 이거 반복하면서 라인업이 다 꼬여버린 것 같아요. 중계할 때 그 화면을 봐도 팀의 분위기가 막 썩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이범호 감독이 확실히 작년하고 표정이 많이 다릅니다. 네. 더가웃이나 이 중계 화면에 잡히는 모습, 취재진과의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확실히 웃음이 많이 사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심재학 단장님도 과거에는 이제 좀 반갑게 그리고 목소리가 하이톤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톤 다운이 되고 좀 뭔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팀 성적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기자님 보시기에는 그럼 혹시 기아가 네.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보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기자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위 타순인데요. 지난해 이맘때 토요일 기준까지 보면 2할 8푼 4리로 하위 타순 6, 7, 8, 9가 타율이 전체 2위였습니다. 지금은 2할 3푼대로 전 7위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게 득점권 타율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득점권 타율이 3할 1푼 1, 2 전체 리그 1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할 4푼 5리로 꼴찌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득점권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즈덤 선수의 득점권 타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혹시 그러면 기아 내부에서 뭐 어떤 움직임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을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빨리 이제 합류해서 시너지를 내는 이게 지금 기아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 트레이드나 외국인 선수 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장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이 김도영 선수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몇 게임 연속 계속 홈런 몰아치는 거 보니까 저는 다시 이제 무서워지던데. 저는 홈런을 잘 친 것보다 더 좀 놀랐던 게 토요 경기 때 도루를 하는 장면에서 놀랐어요. 다시. 홈런은 좀 원래 이렇게 치는 선수니까 치나보다 했는데 그 도루를 올해 처음 했어요. 네.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햄스트링 많이 다쳐봤는데 한 1년 정도는 무서워요. 뛰는 게. 뛸 때. 그래서 이제 김도영 선수 돌아왔을 때도 도루는 올해 못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도루 때문에 깜짝 놀랐죠. 전 놀랬죠. 다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네, 올 시즌 아마 길 것 같아요, 그 선수. 야구계를 위해서라도 할 네, 일이 너무 많죠. 그럼요. 앞으로 지금 국가대표 경기도 네, 있고 맞습니다. 하니까. 보통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선수인가 싶은 그래서 특별한 선수가 아닐까. 네. 우리가 생각하지 네. 못한 관점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함이 있는 거죠. 타격은 치는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에? 김도영 선수야 뭐 MVP까지 한 선수라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봤었고요. 뭐 잘하는 게 당연한 선수니까 어차피 잘 칠 선수라. 네. 놀랍지 않을 정도로 원래 그럼요. 잘하니까.
그럼요. MVP 한 선수. 뭐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낡지 않는 선수가 있잖아요. 최영우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제 위원님이랑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네,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이런 모습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이 나이에 야구를 이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잘하는 선수고 쟤는 언제까지 잘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네,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타격 쪽에서는 뭐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그 어떤 좀 특별함이 좀 있어요, 최용호 선수한테. 기술적으로는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는 것 같고 거의 달인이 된 게 아닌가. 어. 네,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아. 아. 네, 그냥 자기가 하는 타격, 자기가 하는 야구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수비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치중하지 않으니까 공격 쪽에서 이제 컨디션 조절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한 2년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김가미 위원이 요즘에 그 심리학 공부도 하시잖아요. 네. 최용호 선수의 한 줄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카메라 보시죠. 페탈? 잘. 예전에 어릴 때는 다 잘하려고 하거든요. 아. 더 잘하고 싶고. 근데 아마 이제 야구에 대해서 통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 내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거에 네. 근데 이제 나성범 선수, 위즈덤 선수가 이제 빨리 와주면 정말 팀이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즈덤 선수는 일요일부터 기술 훈련 들어가고요. 상태 체크 후 괜찮으면 다음 주 중 경기 출장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재활군에 있고 상태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타격은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펜이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해결점이 필요할까요, 위원님? 불펜이 안 좋았을 때는 자꾸 이 선발이 빨리 무너져서 또 불펜이 보이는 경기는 안 돼요. 이럴 때는 진짜 선발이 길게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투수들 편안한 상태에 불펜들이 나오는 경기가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실제로 지난해 이 기간에 개개인별로 들어가 보면요. 전체적인 수치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즌을 거듭할수록 그런 수치가 좋아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완벽한 불펜이 세팅이 됐는데 기아도 약간 이런 거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상우 선수가 기복이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좀 뒤로 갈수록 좀 안정을 찾지 않겠냐라는 내부 기대치가 있고요. 나머지 투수들도 좀 최대한 컨디션이 좀 올라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이 선발 투수들 기용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불펜을 좀 최소화 쓰겠다는 게 현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승을 바라보고 좀 여러 가지를 짜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아가 5할에서 좀 부족하거나 조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 반등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내부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기아 이번 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B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 최근에 괴물급 활약으로 눈도장을 쾅 찍은 선수죠. KT의 안현민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누가 지어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작년부터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 아무래도 로하스랑 좀 같은 팀이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리틀 로하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사실 평균적으로는 1시간 내외로 하는 것 같아. 작년에 640까지 해봤어.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질 것 같은데. 로하스 선수는? 거기가 1등일 것 같고 그리고 그 뒤가 백호 형이고 그 다음이 내가 아닐까 싶어. 크게 뭐 없고 그냥 가끔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그 정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간접 매력? 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뭐 그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 고충이라고 할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나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힘들다기보다는 성호 형이 시합 때 계속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되게 좋은 효과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나한테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 나는 우익수가 제일 지금은 편한 것 같아 나한테는. 사실 신인왕이라는 게 아직 전반기도 안 끝났기 때문에 그냥 기대만 하고 있어. 투표해주시면 그리고 또 제가 신인왕이 된다면 당연히 그 한 해로 안주하지 않고 더 좋고 더 높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할 테니까 제가 그 정도 성적을 낸다면 뽑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이벌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 뭐 이제 나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그 친구들은 다 자리가 잡혀있고 본인 것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 팀에도 영현이가 있으니까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영현이한테. 나는 NC 라일리 선수인데 일단 타점 자체가 높고 변화구 브레이킹 자체가 워낙 뛰어난 선수여서 조금 대처하는 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 잘 쳤다 하는 거는 키움의 로젠버그 선수. 그 느낌이 뭔 느낌인지는 너무 잘 쳐가지고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올해는 500타석
4강까지는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반말로 한번 우리를 응원하는 팬들아, 올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쭉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분명히 시즌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을 건데 같이 이겨내서 시즌 끝에는 좋은 순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제 만나보시죠. 이번 주 주제는요. 최강 센터라인입니다. 레전드 중견수께서 오늘 나와주신 만큼 위원님 오늘 큰 역할 부탁드릴게요. 투수들도 센터라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절대적이죠. 예, 수비 실책들이 나오면 이거 경기 풀어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근데 안타가 돼도 막 쫓아가면서 이걸 살짝 못 잡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투수들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생각으로 이거는 잡혔는데 못 쫓아가서 그냥 바라보는 안타들이나 막 그런 타구들은 굉장히 마음을 쫓겨요. 예를 들어서 안타가 났는데 그거를 1루타로 단타로 잘라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중견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 3루를 만들어주느냐 1, 2루를 만들어주느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하인드 패널들이 생각하는 센터라인 최강팀은 어떤 팀인지도 한번 만나보시죠. 네 분 모두 LG를 픽해 주셨는데 돌아가면서 한번 이유를 들어볼게요. 이제 수비적으로 봤을 때 포수 포지션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는 박동원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어깨나 뭐 블러킹 모든 종합적인, 또 유격수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 그러면 이제 오지환 선수. 지금 중견수에서 이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 그러면 이제 박혜민. 가장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3명이 있으니 뭐 더 이상 뭐 언급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박동원 선수는 또 경기도 많이 나가주면서 안정적으로 리드까지도 또 해주고, 오지환 있죠, 신민재 있죠. 신민재 없을 때는 뭐 구본혁 있죠, 뭐 박혜민 있죠. 거의 뭐 완벽한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LG가 올해 구본혁의 역할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신민재 선수가 올해 부진하잖아요. 그 자리를 구본혁 선수가 이루수도 메꾸고, 오지환 선수가 이제 좀 빠져줘야 되면 유격수도 또 메꾸고, 그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도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영경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라인 얘기 나올 때마다 신민재 선수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지난해 딱 성장을 해주면서 한 자리를 꿰차면서 야구 감독들이 모두가 꿈꾸는 센터라인을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동원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잘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생애 첫 골든글러브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격 수치에서 이 정도를 찍어줄 수 있는 포수가 없고요. 뭐 기회적인 측면에 봤을 때 영경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라인업을 짤 때 박동원을 넣고 나머지를 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 수치를 상당히 좀 많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표를 상당히 독식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지환 선수나 뭐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은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걸 상쇄할 만큼 최고의 수비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거는 뭐 내 한마디로도 뭐 표현이 가능할 정도고, 뭐 오지환 선수는 어릴 때부터 수비하면서 점점 성장해 오면서 나중에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고의 유격수 수비. 박혜민 선수는 뭐 워낙 이제 하이라이트를 많이 만들어낸 선수라서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어깨가 조금 약하긴 해요. 약하긴 한데 박혜민 선수는 그걸 상쇄할 만한 스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중견수죠. 네. 저는 일단 3명을 꼽거든요, 항상. 박혜민 선수, 정수빈 선수, 이제 그 밑에 이제 최지훈 선수 이렇게 해서 이제 최지훈 선수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최고가 될 것 같아요. 네. 빠지는 게 없거든요, 걔도. LG 다음으로 최강 센터라인을 가진 팀은 어떤 팀일까요? 삼성 아닐까요? 삼성. 네. 이재현 선수도 있고 하니까 중견수에도 김성윤 선수 보고 있고. 맞아요. 김지찬이 빠졌을 때 김석윤이 있고, 네. 김지찬이 들어오면 또 김석윤이 네. 또 두 선수가 번갈아서 보니까. 수비 또 유지혁이 있고, 네, 강민호 유지혁, 있고. 무난하게 하고. 아니, 저도 일단 가장 먼저 센터라인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 되는 포지션이 포수 포지션이라, 포수가 갖춰져 있는 팀은 삼성. 삼성이라서. 저는 기대되는 팀? 기대되는 팀? 예. NC 정도, NC를 NC. 보고 싶습니다. 김주원 선수가 슛을 보고 있고, 김영준 선수는 차세대 국가대표 안방마님으로 좀 보여 있고, 또 2루에는 또 베테랑인 또 박민우 선수가 있고,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센터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롯데가 올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또 꼽히는 게 안정된 수비기도 하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잘해주고 해요. 있다. 몇 년간 보여주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전민재 선수가 이제 유격수 포지션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해주고 있고 센터에서 이제 황성민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나가고 난 뒤에 장두성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다른 시즌보다는 이제 유강남 선수가 이제 잘 해주고 있어서 조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과연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경험이 없는데 6개월에 가까운 이제 긴 시즌을 이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롯데가 올해 뭐가 가장 달라졌냐? 공격도 좋지만 수비도 확실히 좋아졌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수비 강화 캠프 같은 거를 매년 말에 실시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오고 나서 힘겹게 이제 이렇게 좀 굴렸더니 전체가 스텝업이 좀 됐다. 경기를 흔들러 버릴 수 있는 클러치 시책이 올해 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가 좀 되면서 이게 서로 경쟁,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롯데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센터라인이 좀 아쉬운 것 같은 팀 한 팀씩 꼽아볼게요. KT가 심우준 선수 빠진 게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키움이 더 아쉽긴 한데. 키움은 지금 고정 포지션이 없어요. 유격수, 이루수가 거의 매 경기 바뀌거든요. 이 유격수가 고정이 돼야지 팀이 이게 계산되는 야구를 하는데 뭐 어준서가 봤다가 오선진이 봤다가 뭐 김태진이 봤다가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뭐 KT가 지금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김상우 선수가 이제 이루수에서 유격수로 옮겼고 또 다른 이제 이루수가 나와야 되는데 좀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배정대 선수가 좀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대수비 이런 출장도 많아지는 거 보면 센터 라인이 우승을 했을 당시하고 딱 비교를 하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KT의 센터라인 보강을 위해서 이런 변화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아이디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한번. 지금 수비가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럼 사실 저는 지금 KT 입장에서는 심우준 그 자리를 한화가 내야수가 좀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이도현도 있고. 네, 이도현도 있고. 저 같으면 한화하고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화는 외야수가 약하니까. 저 같으면 장진영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고 이도현이나 그런 선수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한화도 지금 중견수가 좀 마땅치가 않잖아요. 저 유격수는 확실히 키워내는 게 쉽지 않은 포지션이라서 뭐 트레이드나 이런 것도 큰 방향이기도 하죠. 다음 코너는 팬들의 솔직한 뒷담화 팬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비하인드를 찾은 팬은 롯데 팬분인데요. 한 점 차로 질 때마다 1km씩 달린다고 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 나는 29살 강동수라고 하고 울산 사람이다 보니까 눈 떠보니 롯데 팬이 돼버렸어. 롯데가 지면 달리는 모습을 항상 인증하던데 정신적인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으로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시작을 한 거였어. 지구 한 바퀴 도시겠네요, 1000km 예약이네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면 뭐 롯데가 잘하고 있지 않나. 좀 긁힌다 하는 건 뭐가 있어. 우승을 오래 못했다, 35년이 다 되어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많이 긁히더라고. 언젠간 하겠지. 그냥 뭔가 LG까지 떠나가면은 21세기 우승 못한 팀이 한화랑 롯데 이렇게 두 개만 남다 보니까 좀 KT를 많이 응원하게 됐었어. 조류동맹은 롯데의 가장 마지막 우승 1992년 상대 빙그레 이글스였고, 한화의 가장 마지막 우승 1999년 상대 롯데 자이언츠였어. 조금 더 오래 기다린 팀이 위에서 좀 먼저 가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지금 좀 불안한 거 불펜의 과부하? 이렇게 가다가는 여름에 좀 퍼지지 않을까? 튼동 감독님 어때? 제리 루이스 감독님 이후에 그렇다 할 감독님이 솔직히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롯데 팬 입장에서. 김태형 감독님이 오시고 팀 분위기도 뭔가 조금 더 밝아지고 또 하나로 뭉치는, 롯데로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 몰랐어. 추격하되 역전하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었는데 그걸 좀 깨주고 있고, 지키되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는 법칙도 있었는데 롯데가 정말 강팀의 야구를 하고 있구나. 2017년보다 잘할 것 같아. 고점에서 한번 미끄러워져 본 팬들은 쉽사리 예상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이 기세만 금지를 얘기할 뻔했네. 이 추세만 잘 유지해 간다면은 최소한 가을은 가겠다. 무너지지 말자. 이번엔 진짜 안 된다. 다른 팀에서 제일 영입하고 싶은 것은 잠실 차은우, 문보기 선수. 개막전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전부 다 홈런을 때리는 거 보면서 내 뇌에 강력하게 남았어. 다시 데려오고 싶은 선수, 이등 선수를 너무 데려오고 싶은 게 롯데 4번 타자로 정말 홈런을 콱콱 때려내는 그 모습을 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데려오고 싶다. 밸런스 게임. 유강남 vs 정복은, 유강남. 앞에 2년은 잊어볼게. 정훈 vs 전준우. 나 무조건 전준 선수.
하던도 실력이다. 김원중 vs 박세웅, 난 박세웅. 그래도 롯데는 안경 에이스니까. 정철원 vs 전민재, 전민재 선수. 롯데 굴러들어온 복덩이. 나승엽 vs 한동희,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나승엽인 것 같아. 윤동희 vs 한동희, 지영이 되게 잘 짠다 여기. 처음 사랑으로 갈래. 난 한동희. 롯데는 기다릴 수 있다. 그래야 롯데가 강팀 될 수 있다. 배치를 해보자면은 나황한, 윤, 고, 손. 진짜 큰 애정이 있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김진욱 선수. 이 선수가 진짜 살아나야 롯데가 좀 짜임새 있는 선발진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좀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제발 좀 터져라. 내가 가장 기대하는 유망주 윤성빈 선수. 마음을 애태우고만 하더라도 되게 좀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뭔가를 빨리 보여주면 좋겠어. 가장 열받던 순간 김원중 선수가 작년에 오볼로 냈을 때 화를 넘어선 감정이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 롯데가 한창 못할 때 무사 만루에서 선수들 득점을 못 내는 이유는 이미 7회들이 베이스에 나가 있기 때문이야. 한 번 보여주나 하다가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어. 제발 이건 고쳐줘. 우리 투수진들 정말 잘 뽑아온 선수들 많은데 투수 육성이 솔직히 엉망이었다 생각해. 좀 꽃을 피우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단에게 하고 싶은 말. 10년 안에 우승 한 번만 하면 좋겠어. 나는 큰 거 안 바랄게. 10년이면은 더 많이 기다려준 것 같으니까 한 번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비하인드 패널들이 가장 열심히 준비하는 코너입니다. 비하인드 픽인데요. 저희도 이 롯데 팬분처럼 저희가 한 번씩 실패할 때마다 1km씩 뛰었으면 정말 많이 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결과 먼저 만나보시죠. 김강민 위원님께서 홀로 승부 예측에 성공하시면서 승자가 되셨는데요. 2번 맞히셨죠, 지금까지. 네. 거의 2번 맞췄습니다. 회장님이랑 비슷하게 선두 싸움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욕심 좀 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이제 진지하게 좀 맞춰보려고. 아니, 이제 진지하게 한번 맞춰보려고. 처음에는 의리픽도 하고 했는데. 전화픽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좀 진지하게 좀 이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사실 해설위원님들은 규정 타석을 보통 못 채우는데 맞아요. 계속 요즘 출연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은근 신경 쓰이는 저 지금 비하인드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근데 이게 신경 쓰면 오히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게 안 네. 돼요. 근데 너무 운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님과 저만의 또 승부가 이 안에 또 숨어 있잖아요. 네네. 하위권 탈출 승부라고 이번 주가 진검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저희 예측 만나보시죠. 이번 주 비하인드 패널들의 승부 예측입니다. 김강민 위원님은 하나, 유성규 단장님은 롯데 위닝, 저는 기아의 수입에 걸었고요. 정세영 기자님은 SSG, 그리고 김선우 위원님은 KT 위닝에 걸어주셨습니다. 김선우 위원님부터 들어볼게요. 우선적으로 이게 딱 매치업을 보니까 올 시즌에 두산이 좀 KT한테 약했어요. 그리고 뭐 고영표 선수하고 지금 오원석 선수가 이제 등판하고 두산 같은 경우는 이 두 명의 이제 백업 선발이 나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2승 1패 KT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류성규 단장님, 롯데가 이번 주에는 삼성을 만납니다. 2대1 예측해 주셨네요. 이거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선발 매치업은 한 삼성이 낫거든요. 그리고 그 라파가 쓰니까 삼성이 우위에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롯데가 지금 괜찮잖아요. 페이스가 타격이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의 그 위닝을 걸어봤습니다. 정세영 기자님은 SSG. 일단 문학에서 2번 연속 지금 바로 만나는 건데요. 앞선 대결에서 2승 1패 제가 또 맞춰왔었고요. 지금 선발 매치업 보면 목준, 신민혁, 로건 선수, SSG가 앤더슨, 김광현, 화이트 다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2승 1패로. 지난번에는 제가 역배를 했거든요. 네, 이번엔 정배로 2승 1패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배죠. SSC가 정배예요. 정배인데 정세영 기자님이 네. 하신 건데. 그러니까 조금 좀 의문이 들죠. 코너 속의 코너 같아요. 네, 정세영 기자님의 네. 픽이 어떻게 될지. 제가 유일하게 맞춘 게 우리 정 기자님이 얘기한 반대로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김강민 위원님께서는 이번 주부터 진지하게 하겠다 선언을 하셨는데 근데 또 하나의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거. 왜 그러세요? 네? 이래야 맞출 것 같아서. 그래서요? 여기가 근데 다들 이게 가장 전략하세요. 뜨거운 또 경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전 맨날 이렇게 부담되는 경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레전드이기 때문에. 네, 좀 아니 그 레전드 네네네. 빼시고요.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에르난데스 선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에르난데스 선수 들어오면 반대로 갈라 했거든요. 전 간단합니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맞히신 거예요? 그럼요. 진지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팬들 사이에서 승리 전화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기셨대요. 아, 그 전화 받고 픽하면 승리한다. 그 이 공식. 전화 2통 해야죠 일단. 마지막으로 전데요. 저는 키움과 기아의 시리즈에서 기아 수입에 걸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쯤에서 정세영 기자님의 제 픽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키움이 한 경기는 잡을 것 같습니다. 오예. 오해. 네. 저희 비하인드는 다음 주가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 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위원님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카드 좋은 거 나왔는데? 양이지. 저도 옛날 선배님 보고 계신데. 맨날 리포터한테만 칭찬을 하고 내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그죠? 서운하다 의지야. 이거 레전드 카드 같은데 혜태 타이거즈 시절의 이강철. 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제일 좋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카드예요? 혜태타이거즈 이종범. 와. 이거 거의 레어타임 아닙니까?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맞습니다.